네,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물이 다양한 환경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방금 선생님이 환경 영향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환경에는 뭐 빛도 있을 거고 온도, 물, 토양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생물이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각각의 환경들을 카테고리로 해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살펴볼 환경 요인이 바로 빛인데요. 빛. 자, 빛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크게 보면은 빛인데 이 빛에 해당되는 거를 세분화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빛의 세기에 의해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는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빛의 파장에 대해서 빛의 파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물들이, 그리고 세 번째가 일조 시간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일조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일조 시간이란 건 낮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일조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생물들이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빛의 세기에 의해서 적응해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예가 바로 식물의 잎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두껍고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얇고 넓다 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자,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식물 개체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두껍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식물이라도 강한 빛을 받는 잎도 있고 약한 빛을 받는 잎도 있어요. 즉 한번 예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나무들 중에서 이렇게 겉에 있는 잎들은 사실 여기서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다고 했을 때 겉에 있는 잎들은 빛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잎들입니다. 맞죠? 반면에 이 큰 나무가 있으면 안쪽에 이렇게 속에 존재하는 잎들도 있잖아요. 이런 잎들은 상대적으로 바깥에 있는 잎들에 가려지기 때문에 빛을 상대적으로 좀 더 적게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식물 안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도 있고 약한 빛을 받는 잎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강한 빛을 받는 잎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엽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엽. 임엽자를 써서 그 다음에 약한 빛을 받는 잎을 음엽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강한 빛을 받는 양엽과 약한 빛을 받는 음엽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빛에 적응을 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강한 빛을 받는 잎, 즉 양엽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 울타리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울타리 조직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울타리 조직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가능한 조직이에요. 자, 그러면 광합성이라는 건 빛이 충분히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물질에서 과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양엽 같은 경우는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될 수 있겠죠. 이때 잘 발달될 수 있다는 얘기는 겹겹이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빛이 강하기 때문에 밑에 층에 있는 울타리 조직까지 빛이 침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양옆 같은 경우는 울타리 조직이 최대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 즉 여러 층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서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옆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울타리 조직이 2, 3층으로 발달하여서 잎이 어떻다? 두껍다. 반면에 그럼 음엽을 생각해 봅시다. 음엽은 빛이 약해요. 그러면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을 하면은 안쪽까지 침투할 수가 없어요. 약한 빛을 받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적응해서 약한 빛에 적응을 해서 울타리 조직이 한 층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얇습니다. 그러면 음력 같은 경우는 울타리 조직이 많이 없으니까 그럼 광합성을 그냥 적게 하고 적은 양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얘들은 울타리 조직이 적은 대신에 또 다른 어떤 적응이 일어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울타리 조직이 얇지만 그러한 울타리 조직이 존재하는 면적이 넓으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잎이 양옆에 비해서 더 큽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더 넓습니다. 잎의 면적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옆에 비해서 잎의 면적은 넓다.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잎의 두께 같은 경우는 두께는 양옆이 음옆에 비해서 두껍고요. 맞습니까? 반면에 잎의 면적은 양옆이 음옆보다 더 작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세기에 식물의 잎이 적응되어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의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생물이 적응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 그 다음에 볼 빛은 바로 빛의 파장입니다. 자,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생물이 적응되어 있는 예는 바로 해조류의 분포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자, 빛의 파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도달하는 태양빛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다에 도달하는 태양빛은 한 가지의 빛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색깔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색깔들의 빛들은 빛의 파장의 차이가 있어요. 즉 파장이 길고 짧고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강한 투과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자, 그러면 빛을 적색광과 황색광과 청색광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청색광의 파장이 가장 짧습니다. 그 말은 가장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서 봤을 때 수심을 여기에 0에서 20 이렇게 나누어 놨고 20에서 40 그리고 40보다 더 깊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심을 한번 나누어 볼 때 적색광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긴 적색광이 가장 얕은 곳까지만 침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색광 같은 경우는 20m 수심 20m까지밖에 침투를 못해요. 그리고 황색광 적색광보다 조금 파장이 더 짧은 황색광은 40m까지 침투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가장 파장이 짧은 청색광 같은 경우는 40m보다도 더 깊이까지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해조류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자, 해조류는 종류가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 자, 녹조류 같은 경우는 왜 색깔이 녹색으로 나타나느냐면 녹색 파장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녹조류, 그러니까 녹색을 띠는 해조류거든요. 그러면 녹색광을 반사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은 바로 적색광이 되겠습니다. 녹조류는 적색광을 가장 잘 흡수하는 해조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좀 적어줄까요? 자, 녹조류는 적색광을 가장 잘 흡수하는 해조류고요. 반면에 갈조류는 황색광을 잘 흡수하는 해조류입니다. 홍조류는 청색광을 가장 잘 흡수하는
해조류예요. 청색광을 잘 흡수하고 붉은 색깔 파장, 즉 적색광을 반사시키는 해조류가 되겠습니다. 반사시키는 대로 색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들이 흡수하는 색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녹조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녹조류 같은 경우는 적색광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해조류들이기 때문에 적색광이 도달하는 지점에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녹조류는 수심 0에서 20m까지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갈조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갈조류는 황색광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해조류예요. 그러면 갈조류는 황색광이 도달하는 40m까지 서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홍조류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홍조류는 청색광을 잘 흡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청색광이 도달하는 수심 40m 밑에까지 40m보다 더 깊은 수심에도 이 아이들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서식하는 해조류들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즉 수심에 따라서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진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0에서 20m, 즉 수심 0에서 20m까지는 녹조류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0에서 20m까지는 이 적색, 황색, 청색광이 다 도달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모두 서식할 수 있는 수심이 되겠습니다. 0에서 20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20에서 40m까지는 녹조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갈조류와 홍조류만 서식할 수 있는 수심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40m 이하는요. 40m보다 더 깊은 곳은 이제 갈조류도 서식을 못하고 청색광만이 도달하기 때문에 청색광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홍조류만이 서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보면 0에서 20m까지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다 서식하고 20에서 40m까지는 갈조류와 홍조류가 서식하고 40m보다 더 깊은 곳은 홍조류만 서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는 이렇게 서식하는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지는 이유는 빛의 파장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지고 왜 이렇게 분포가 달라지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1조 시간 빛의 마지막이죠. 빛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이 적응해 있는 마지막 바로 1조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적응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1조 시간에 생물이 적응되어 있는 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1조 시간에 따라서 동물의 번식 시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낮의 길이인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는 번식하는 동물이 꾀꼬리나 종달새 이런 애들은 봄에 번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절마다 동물들은 우리 사람은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번식을 합니다. 번식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번식을 하는데 어떤 동물들에 따라서는 특정 계절에만 번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은 1조 시간에 적응이 되어 있는 동물들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가 이제 봄에 번식하는 동물은 꾀꼬리 종달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만 번식하는 동물들은 뭐냐면 송어나 노루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이제 이러한 1조 시간에 적응되어 있는 예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이고 동물들마다 이제 특이적으로 1조 시간에 적응해서 특정 시기에만 번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들을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3가지 빛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이 적응되어 있는 예를 이제 3개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 잎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달라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빛의 파장에 의해서 해조류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고요. 세 번째는 일조 시간에 따라서 동물의 번식 시기가 어떻게 적응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영향에 의해서 생물이 적응되어 있는 예들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한번 살펴볼 환경이 바로 온도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선생님이 이제 불현듯 여러분과 처음에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나면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남아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온도에 의해서 온도에 생물들이 어떻게 적응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물에는 생물들이 어떻게 적응되어 있는지, 물의 영향에 의해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되어 있는지, 그리고 토양의 영향에 의해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온도의 영향부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마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요, 기분이. 하지만 좋아할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